혹시 뇌교육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네. 뇌교육을 제가 이제 이렇게 학문적으로 공부하고 해서 이제 학위 박사학위 받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적용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쌓였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들하고 그런 경험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해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요새 생활지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네. 요새 생활교육으로 이제 이 명칭이 좀 이제 바뀌어서 이제 생활교육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저도 이제 생활교육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뇌교육을 했기 때문에, 명칭을 뇌활용 생활교육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처음에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내 생활교육의 그 원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하는 걸 이제 좀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시작을 해보래. 선생님들이 여기 이제 기사를 하나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작년, 올해 5월 달에 아마 스승의 날 즈음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틀이 뭡니까? 가르치려고 안 한다. 교원 상기 저학심하다. 매년 스승의 날 즈음하면 이런 기사가 한 번씩 나요. 선생님 사기들이 이렇게 저하되고 있다. 무려 87.4%의 사기가 떨어졌다니. 사기가 저하됐다고 하는 교원들의 답변이 87.4%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교원들 사기가 떨어져 있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근데 그 주된 원인으로 나오는 게 내용이 보면 바로 어떤 거냐면 학생 생활지도 깊이. 그러니까 이런 사기 저하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생활지도를 기피하게 되고 그리고 생활지도에 대한 관심도 저하되고 이런 설문 내용의 50.8%니까 굉장히 크죠. 그리고 사기 저하의 가장 큰 요인이 또 생활지도 원인이 있고요. 명퇴하신 선생님들의 가장 큰 또 요인에도 생활지도 어려움 이런 게 있고요. 어쨌든 하여튼 지금 굉장히 선생님들이 생활교육이나 생활지도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건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생활교육을 하기 위해서 네 가지가 저희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저희 뇌교육에서는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교사의 자기관리, 두 번째는 학생들의 정서조절이 필요하고, 세 번째 생활교육의 감각이 좀 필요하다. 네 번째는 생활교육을 하는 목적이나 또 꿈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네 가지를 제가 한번 쭉 하나씩 얘기를 쭉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요. 처음에는 이 네 가지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또 구체적으로 이제 아마 이야기를 쭉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의 자기관리가 필요하다는 데는 선생님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몸이죠. 건강해야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뇌교육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선생님들의 건강이고 선생님들의 몸이에요. 그래서 활기찬 몸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 즉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면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들? 내 몸이 좀 오늘 피곤해요. 몸이 좀 감기 걸렸으면 아파요. 그러면 조금만 아이들한테 어떤 반응을 하나도 막 짜증이 나잖아요. 내가 좀 몸이 좀 괜찮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좀 약간 좀 뭐 이렇게 이치되고 그래도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어요. 애롭게. 근데 내가 몸이 힘들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에너지가 부족하면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게 돼요. 첫 번째로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방법을 선생님들이 배우시는 것이 저희가 알려드리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 뇌교육에서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도 있죠. 속담에 복근에서 인신 난다는 말 있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몸이 좀 에너지가 충만하면 에너지가 좀 괜찮으면 훨씬 더 너그러워져요. 네. 그래서 몸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정서 조절 방법을 이제 저희가 배우고 익히는 시간들을 가져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우리가 어떤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는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은 아주 선생님들을 알고 정말로 화를 내게 만드는데 정말 천재적인 재주가 되는 애들이 있어요. 몇몇 많지는 않은데 정말 그런 애들이 있어요. 걔하고만 말하면 정말 짜증나. 어떤 선생님이든지 걔만 만나면 막 열받아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정말 선생님들이 그런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감정이 올라왔을 때 아이들이 선생님들 상당히 보면 알겠지만 내가 감정이 올라와 있을 때 상담이 잘 돼가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감정의 중립으로 와야 돼요. 우리가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해서 내가 자동차가 전진기어를 놓고 가잖아요.
전진 기호를 놓고 가다가 후진을 하려면은 꼭 거쳐야 되는 곳이 있죠. 어디를 거쳐서 가요? 중립을 거치죠. 후진으로 바로 못 갑니다. 항상 중립을 거쳐가요. 감정도요. 감정도 A라고 하는 감정에서 B라고 하는 감정으로 넘어가려면요. 중립 기호를 거쳐야 돼요. 그래야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의 감정, 내가 막 지금 분노가 막 있고 화가 나 있어요. 그러면 이 감정을 어떻게 체인지를 하려면은 다른 감정을 바꾸고 싶으려면 꼭 중립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감정의 중립 상태를 만드는 테크닉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이것이 잘 되면 이게 잘 되면 정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쉬워져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저희가 교사의 자기관리에서 필요한 게 활기찬 몸, 정서 조절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필요하냐면 학생들의 정서를 조절해야 되는 방법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의 정서 조절은 잘 되는데 아이들이 정서 조절을 잘 못하게 되면 또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정서 조절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또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 이제 어떠한 거에 기초하냐면 우리가 보게 되면 뇌는 에너지에 참 민감하다고 그래요. 이거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부정적인 이런 거 혹시 해보셨어요? 막 싸우는 장소에 가서 있으면 막 그 분위기에 막 나도 흥분하게 되죠. 막 웃는 장소에 가 있으면 나도 막 즐거워지죠. 우리는 부정적인 에너지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 생각도 부정적인 데 영향을 받게 되고 또 행동도 부정적인 행동을 하기 쉽다고 그래요. 반대로요. 긍정적인 에너지의 영향을 받으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쉽게 되고 또 긍정적인 행동을 하기 쉽게 된다고 그래요. 실제로 이와 비슷한 그러한 연구를 해서 논문을 발표한 그런 학자들이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정서 일치 효과라고 해서 티스데어라고 너스데라고 하는 사람이 1987년도에 이런 논문을 발표해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래프가 있죠. 두 그룹을 만들었어요. A 그룹은요 개그맨을 투여했어요. 이제 재밌는 코미디언이나 이런 사람을 투입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한 30분간을 정말 뒤집어지게 재밌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B에는요 진상을 투입했어요. 너무 막 짜증나게 만든 거예요. 30분 동안. A 그룹은 너무나 즐겁고 B 그룹은 너무나 짜증나 있어요. 한쪽은 긍정적인 에너지로 지금 분위기가 돼 있죠. 한쪽은 부정적인 에너지로 확 쌓여 있어요. 이래놓고 이런 실험을 해서 이 사람들은 실험을 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이런 실험을 했어요. 뭐냐면 긍정적인 정서의 그룹에서는 해놓고 부정적인 정서 그룹 해놓고 스크린에다가 쭉 띄워놓고 단어를 100개를 쭉 나열해놓고 한 1분간 봐라. 그 단어를 1분간 보고 있다가 1분 뒤에 기억나는 단어를 쓰세요라고 하는 실험이에요.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긍정적인 정서에 있던 그룹은요.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기억했어요. 여기 보세요. 엄청나게 긍정적인 단어. 부정적인 정서에서는요. 부정적인 단어. 엄청 부정적인 단어를 기억한 거예요. 긍정 단어는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부정은 이만큼. 반대죠. 여기는 긍정이 이만큼이고 부정이 이만큼이고 긍정이 이만큼이죠.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아들이는 정보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서 일치 효과라고 해서 발표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학교에서 아이들의 정서가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아마 정서교육 이런 거 많이 지금 인지교육, 옛날에 인지교육이 많이 알렸지만 요새는 정서교육이 많이 뜨고 있죠. 정서 상태가 인지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긍정적인 정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학생들,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만들면 정서 조절도 잘 되고 생활지도 훨씬 쉬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뭐냐면 바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두뇌 우호적인 환경을 만든다. 우리 뇌교육 개선에서 두뇌 우호적인 환경을 만든다는 게 결국 뭐냐? 긍정적인 에너지로 만드는 그런 학급 문화를 만들고 수업 분위기를 만들고 하는 것들을 두뇌 우호적인 환경 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생활교육의 감각이 필요해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마치 선생님 자전거 타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 못 타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자전거 탈 줄 알죠. 자전거 타는 거 한 번 익히면은 10년 뒤에 타도 타요, 못 타요? 타죠. 10년 뒤에 타도 타요. 이건 감각이 돼서 그래요. 자전거 타는 이치와 같아요. 생활교육의 감각을 한 번 딱 터득하게 되면 이건 계속 내 몸에 있어서 계속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받을 수가 있어요. 이 감각을 익히는 게 중요한데 어떤 감각이냐면 세 가지의 감각을 터득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저희는 얘기해요. 학생들을 리딩하는 감각이에요.
학생들이 리딩한다는 감각은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어떠한 생활지도를 한다 하더라도 아이에 따라서 얘를 10만큼의 강도로 이야기할까? 20만큼의 강도로 이야기할까? 아니야, 한 80 정도의 강도로 얘기해야 돼. 이 감각이 있어요. 어떤 애들은요, 50으로 얘기해도 애가 그걸 막 너무 이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은 80으로 얘기해도 강도가 약한 것처럼 느끼는 애들도 있어요. 이게 달라요. 개인차가 있어요. 요거는 학생의 리딩 감각이에요. 아이들 상태, 요런 감각이 있어야 돼. 근데 내가 한번 터득하면 자동차 타는 것처럼 자동으로 느낌이 와요. 자, 이게 뭐 이렇게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동으로 판단이 돼요. 그 다음에 상황별 대처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외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몇 번 이렇게 훈련하고 경험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상황별에서 이렇게 케이스별로 대처하는 감각들이 생겨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감정의 중립 상태를 만드는 감각이에요. 이것도 감각이에요. 감정의 중립 상태가 어떤 상태지 하는 그 감각을 내가 알면은 그 상태로 쉽게 와요. 그래서 이 감각, 세 가지 감각을 이제 여러분들이 터득을 하시면 생활지도 하는데 아주 이건 필요한 감각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훈련하고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익혀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에요. 적당한 훈련과 그 다음에 또 적당한 경험을 쌓게 되면 이것을 터득하게 되죠.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네 번째는 생활교육을 하는데 왜 할까? 목적을 좀 가지면 좋아요. 이게 꿈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생활교육을 왜 할까? 아무런 그런 목적이 없으면 중간에 하다 힘들면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뇌교육에서는 이제 이것을 어떤 목적을 갖냐면 민주주의는 교육은 교육이다. 이렇게 저희는 뭐 포장을 좀 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택과 책임을 알려주는 교육이다. 생활교육은. 그리고 예절과 질서를 알려주는 교육이다. 그리고 전체와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이다. 저희는 이렇게 이것을 의미 부여를 합니다. 이런 의미 부여를 했을 때 중간에 하다가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을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저희가 아예 학생들도 저희가 이제 제 경험들을 말씀드리면 아이들하고 학급 규칙을 만들어요. 학급 규칙을 만들어서 그걸 쭉 적용시키는데도 중간에 힘들어요.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게 힘들어요. 그럴 때 이런 어떤 목적과 목표의식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거 단순하게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적 의미가 있지 하는 그러한 내 교육적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꾹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더라고요.